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김미화. 오늘따라 젊은 두 분이 이렇게 열렬히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 출격할 텐데, 우리 임세은 소장께서 오늘 지금 이제 오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 우리 박영식 앵커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전의 용사들을 늘 응원을 하고 있다.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분 응원 안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예, 반갑습니다. 예.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와. 신인규의 시대 정신을 운영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예, 시대정신. 그게 네. 뭡니까? 제 유튜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신인규의 시대 그래, 정신. 시대정신. 네. 신시. 신시 괜찮다. 신시. 유튜브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 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저 잘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난리가 또 하시는데, 났네. 막, 예. 박영식님은 용란이님이 박영식님은 너무 잘생겨서 유튜브에서 집중력 떨어져요.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저의 지인이었던 거 아닐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잘생길 가능성이 없는 저를 아니, 좋게 진짜 평가해 잘생기셨어. 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아니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외국 배우를 닮았다고. 닮으셨어요, 배우를. 누구? 아. 키아누 리브스라고 아. 명배우 있습니다. 이거는 명배우. 지금 이제 두 분이 저를 매기고 있다라는 생각. 약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코끝 닮았습니다. 이런 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다. 네. 아니, 저는 그 이제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첫 배우였는데 토비 맥과이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2대8 가르마 이렇게 딱싹 해가지고 그 눈 크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1, 2, 3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눈이 네, 커가지고 어. 이렇게 그 거미줄 날리던. 그래 네. 알아. 네, 토비 맥과이어라고. 오. 그 배우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키아누 리브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PD가 나중에 거기다가 좀 그 배우 얼굴 딱 넣으면은 예. 비슷했겠다 이렇게 쫙 쏠 때. 예. 근데 아니 우리 저 박영식 앵커는 예. 방송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웃겼었잖아요. 저는 뭐 17년 정통파 앵커를 해봤기 때문에. 누가 정통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로 미사일 쏘면 굉장히 그 드라이한 경직된 표정이고 얼굴로. 굉장히 막 경직된 얼굴로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막 북한이 뭐 이런 뭐 미사일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목소리가 벌써 코 낭낭하게 예. 소리 괜찮잖아요. 예. 네네. 그때는 그런 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로 한 2년 넘어오면서. 정도 뉴미디어로 넘어오고 나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를 중계할 속보로 중계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그런 걸. 이젠 평론가시니까. 아유 뭐 평론. 아유, 대단해요. 두 분이 뭐. 아니 그리고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는 어제에 네. 이어서 오늘 뵙는데 네. 아니 댓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김종대 의원하고 신인규 변호사가 네. 나오는 거는 나는 무조건 본다. 어느 분이 그리고 아우. 유튜브에서 예. 이분은 나라를 구한 분이다. 아이고.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어요.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여만이라도 저는 좀 도움이 됐으면 생각해서 하여튼 열심히 제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 네,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겠습니다. 책임이 지금 무겁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그 의대 증원 문제 둘러싸고 정부 의료계 지금 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계속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뭐 저는 사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집단 휴진하거나 무기한 휴진하는 거는 국민분들도 불편하시지만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 긴급한 수술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뭐 파업 형태의 방식으로 투쟁을 한다는 거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요 대목에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다만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이라는 게 거의 1년이 넘은 기간 동안 끌어왔고 이게 사실 총선 때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어요. 네. 총선의 민심은 결론적으로는 의사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을 설득하고 특히 이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2,000명이 어째서
도출이 된 결론이냐? 네. 과학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라고 의사들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절차적 네.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절차는 좀 지켜달라. 근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반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이런 무기한 휴진이나 이 절대적으로 강경한 방식의 투쟁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국민들은 의사들은 왜 저렇게 거리로 오늘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왜 나가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부는 정말 왜 2,000명을 고집을 하고 있었던 건지, 진짜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들고 있는 천공이요? 그렇지, 이천공이 시킨 건지 네. 뭐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은 정부든 의료계든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갈등도 조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요. 본인들한테 표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는 이제 그런 정보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의정 갈등 경우에도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필수 의료 문제와 지역 의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늘리겠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를 못했거든요. 게다가 숫자만 늘려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그나마 국민들이 동의는 하겠는데 또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전공의들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문제 삼았던 내용들 지금 싹 다 사라지고, 맞아요. 의협 회장을 이면택이라는 회장을 뽑아놨는데 이분은 지금 뭐 전공의들 이런 거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목소리 내느라고 정부랑 각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도 엉망인데다가 의사협회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거의 치킨 게임 비슷하게 서로 강대강 대치만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사 단체도 이성을 찾고 뭔가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일단 선결 조건이 정부가 의협의 제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실제 돌아오게 하려면 그간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매도해 왔는지, 특히 이제 전공의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매도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무조건 복귀를 하게 되면 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부터 포함해가지고 당근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전공의들한테는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을 좀 달리 하든지 설득은 실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이걸 지금 기다리는 형태로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나온다면 이거는 뭐 탈출구가 없는 그런 해결법이어서 이거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박영식 앵커께서 지금 그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 유명한 신문들 몇몇 개의 일면에 정부에서 실은 그 광고를 봤어요. 일면 하단에. 네.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지지하는 광고. 그걸 정부가 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책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은 선이고, 뭐 휴진에 동참하는 그런 아니지, 반대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선과 가른다는 거죠. 악으로 갈라서 이렇게 광고를 낼 일이냐고. 이거 다 일면에 광고 내면 그게 다 국민들 혈세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네. 굉장히 나쁜 정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집단 휴진을 하지 않고 우리는 환자만을 생각한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 의사들을 절대 선으로 보고 휴진하는 의사들은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이거를 갈라치기 형태로 편가르기를 정부가 하고 있지. 편을 가른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지금 문제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너무 잘 보신 거죠. 아니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아니, 의사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정부는 모른다니까. 왜 밀어붙이는 거야? 저도 몰라요.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근데 이런데 의사들이 안 가고 있는 거, 기피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이 사람들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의료 소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안 가느냐? 그럼 늘리면 가느냐? 지방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예. 병원을 열어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큰 데로 그냥 몰려오잖아.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수가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의사들이 주저없이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그런 고민 전혀 없이 그냥 숫자 늘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의들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차분하게 증원 계획을 세워서 의사들을 도제식으로 교육해내면서 뭔가 의료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증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2,000명을 딱 늘려버리니까 의료의 질 저하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의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강경하게 맞서는 그 의협회장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원래 문제가 됐던 이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의료 문제를 놓고 의사 숫자를 어떻게 늘려나갈지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청문회를 열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 해서 전공의들을 불렀다 놓고 저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는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처럼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좀 강대강으로 아주 그 괴짜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캐릭터의 의협회장이 둘이서 붙어가지고는 문제의 본질도 해결 안 되고 그냥 이러다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싸운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이런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오려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여기에서 왜 의료 보험 그런 거 다 치료도 받고 그 의료 수가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 맞는데 의사의 입장은 근데 민간에까지 민간 그런 의원들까지 병의원들까지 전부 그런 저 의료 수가를 적용되게 만들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마치 우리가 나라에 귀속된 의사처럼 뭔가를 받아라 그냥 너희들은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의료 문제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들의 그 생명을 다루는 업으로서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 수가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민간 보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실손보험도 의사들이 급여로서 처리를 못하니까 비급여 진료를 남용한 것도 있고요. 네.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면서 이 재정 문제가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의사 숫자를 몇 명 늘리고 그 늘리는 의사들을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따져보면서 늘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숫자 늘려라.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병원 가기가 좀 무서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막 쾅쾅쾅쾅 책상 두드리면서 입을 틀어막는 식으로 정책을 집행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을 1순위에 놓고서 전 정책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보신 분들은 혹시나 저희가 너무 의사 선생님들 편만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네, 안 네. 되고 1차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투쟁의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강경투쟁 방식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사례로서 코로나 국면 때 우리가 고민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의정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진료 포기를 막 해버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좀 더 한 걸음 물러서는 좀 유연했었지.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화를 냈어요. 아니 이거 의사들 기득권이다. 이거 너무 심하다. 지금 나도 코로나 그래. 시국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타협은 누가 하고 중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주체가 정부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는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의협과 대화를 하면서 4,500명 정도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서 일시 중지하는 형태로 떼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의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빠져나가고 다른 선배 의사들이 진료에 참여하면서 과로로 죽어가는 선생님도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결론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근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면택 회장이라는 사람은 전공의와 의협은 다릅니다. 의협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개원의들의 네, 네. 대표인데 이분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숟가락 들고 들어와가지고 고작 한 일이라는 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 선언이나 하고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신망도 굉장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라 그래도 엉뚱하게 이면택 회장이 숟가락 들고 덤볐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 회장으로 뽑으셨잖아. 그 뽑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건 자기 책임인데 결국 이 회장이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공의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공의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 본질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둘이서 그냥 뭐 대통령과 의협 회장이 서로 야 민증 좀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러고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요구를 안 받으면 27일까지 무기한 휴진한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국민들만 피해인데 그 이거 이면택 회장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해야 안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면택 회장도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연구해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면서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강대강으로만 가니까 이건 뭐 지금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네요. 예.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부도 조금 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 없어 지금 보여요. 가능성은 제가 없어 볼 때는. 보이지? 예. 네. 의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유연하게 서로 좀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소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좀 나서서 전공의들과 관련자들을 불러서 의사를 그럼 어떻게 늘리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뭐 입법 청문회라든지 이런 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의회의 다수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좀 노력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부가 좀 뭐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000명 대학교에서 증원한다고 하는 거 대학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가 뭐 이제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대학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대학은 지금 다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떠한 특정 분과에서 특정 전공에서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선사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고 하거나 한다면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대생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총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2,000명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이미 행정법원 2심이었나요? 2심까지 했고 이제 대법원만 그죠. 남아있죠. 그러니까 2심에서 이미 뭐 정부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긴 합니다만 대법까지 기다려봐야 될 텐데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일 건 아니라고 보죠 저는. 아니 전 딴 게 아니라 이게 생명에 관련된 그럼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더 신중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절대.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신규 변호사께서 민주당이 뭐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민주당 지금 혼자서 저 원 구성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해가지고 심판 네. 청구해서 이 문제 좀 무효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당 아닙니까? 그리고 108석이나 있는 정부 여당 무한 책임을 지는 집단인데 지금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원을 구성했다 그래서 권한쟁의를 청구한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 간 겁니다.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사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판사들한테 가서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아니 판사가 뭘 압니까? 아니 본인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본인들이 숙제를 안 하고 네. 판사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고요. 네. 특히 국민의힘의 변호사 출신 법조인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권한쟁의가 대상 안 되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한쟁의를 청구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니면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압박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좀 불순해 보이고 정말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고 저렇게 뭉개면서 권한쟁의 할 거면은요. 그냥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했지만은 본인들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리 포기거든요. 본인들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니까 자리만 차지하면서 월급만 받지 마시고 그냥 차제에 의원직을 그냥 사퇴해버리시면 어떨까? 차제에. 아니 근데 하나 또 들어요, 의원직을 정말. 사퇴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 배지인데 그 근데 왜 의원직을 일을 안 사퇴합니까? 하면서 월급만 받습니까? 그래, 네. 그건 정말 좀 억울한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신인규 변호사가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그 안에 변호사님, 뭐 법조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 다 발이 치면 다 안다. 변호사예요. 발이 치면. 아, 그렇구나.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 다 아는데 다 왜, 알죠. 왜 갔냐? 이거 4년 전에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다 기각. 예, 싹다 미래통합당 기각. 시절에 예, 싹다 기각됐었다면서. 기각. 예, 싹 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다 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그 계속 이거 심판 대상이 아닌데 왜 가져가냐 이거. 그 홍 시장도 변호사니까 이거는요. 자기- 아니, 로스쿨 검사. 1년, 아니, 검사 출신이지 변호사였으니까 그렇지. 1년만 로스쿨 다녀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율사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더 나쁘다. 차라리 모르고서 그렇게 하면은요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알면서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정치를 포기하고 자꾸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홍준표 시장님을 뭐 이렇게 뭐 깎아내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국회 일원이 아니시고 네. 이제 광역단체장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전체 글 중에 한 80% 정도는 전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네. 그 중에 어쩌다가 맞아떨어지는 의견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이런 의견은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 자기의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홍 시장님은 잘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예. 아침 저녁으로 2번은 맞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원구성 문제는 이게 국회 자율권이라고 홍 시장님도 명시를 하셨고 실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그걸 판사 앞에다가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게 상황이 원래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아예 방기하거나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21대 국회도 그랬고 여러 국회들이 다 그랬지만 이게 선수 높으신 분들이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우리 좀 천천히 좀 가자. 왜냐면 이거 한두 달, 서너 달 걸리면 이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좀 가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둘러?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이런 거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거든요. 바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것이 바로 정치력의 부재다라는 걸 국민은 이미 알고 있어요. 더 잘하시죠.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경험해보고 다 우리가 거쳐본 거거든. 예. 자기들만 몰라요. 이게 예. 이게 이렇게 술수 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는 지금 거를. 생각해 보세요. 최혜병 특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갑니까?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도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거든요. 네. 왜냐 범인들이 증거인멸 좀 하고 있거든요. 이 가슴이 타들어가고 지금 그 상가 가보십시오. 다 지금 폐업해가지고 상가가 빈대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위기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 거기다 아까 우리가 의료 갈등에 의정 갈등 얘기했잖아요. 환자들도 지금 마비고 다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거 너무 모렴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그 국회를 보이콧을 하고 원회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 이태원 가족들 네. 그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서 뭐 폴더 인사를 막 하시고 그러더라. 아까 그 보니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아하,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지금 네.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제 와서 다 거부권 대통령 행사하시고 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안 들어가고. 언행 불일치죠. 언행 불일치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농락당한다라는 기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지난 총선의 민의를 인정한다면은 지금 저렇게 나올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여야가 협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협상의 대전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 부부 특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냥 특검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본인들의 권리도 좀 주장하시는 게 설득력을 더 높이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국회를 사실 경험을 해봤지만 네. 저도 뭐 한 17년 정도 그 언론밥을 먹었는데 국회가 그래도 한 서너 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집권 여당이 장외로 돌거나 집권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 처음 보죠? 봤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야당의 산물이죠. 야당이 보통 원구성을 가지고 좀 고집을 부리거나 더 유리한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그림들은 많이 봤어요. 그 원래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당이 국회를 안 들어오거나 보이콧을 하겠다? 아니면 심지어 뭐 의원총회에서 잠깐 논의됐던 내용으로는 뭐 의원직 사퇴까지 논의를 했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집권 여당이 주장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세상 처음 봤어요.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민주당의 모 의원이 표현을 하셨던데 살다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 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틀린 표현이고요. 살다 저는 집권 여당이 국회 가동을 발목 잡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해서 새누리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겪었던 당시 야당이 여당한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국회에 안 나온다? 이러면 뭐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죠. 이럴 아니 거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 국힘이 계속 국회 안 돌아오면은 김건희 여사 이거 저 청문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 거 아니에요? 불러야죠. 예, 어? 이쯤 되면 다 불러야죠. 부를 수 있나? 다 불러야죠. 부를 수 있죠. 어떻게 불러? 뭐 안 나오면은 안 나온 대로 처벌을 감수하는 거고 다 네. 불러야죠. 이쯤 가면 불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사용을 해야지 국민들이 힘을 줬는데 힘을 또 안 쓰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등원을 가지고 뭐 협상을 한다? 뭐 거기까지 제가 양해를 합니다. 근데 협상이 끝났는데 승복하지 않고 마치 국민들을 겁박하잖아요. 아 우리 그냥 국회 안 가버릴 거야. 국회를 무력화시킬 거야. 이거 국민에 대한 겁박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국민의 종으로 뽑혔지 국민들 위해 군림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네, 네. 월급도 받는데 네. 왜 돈 받는데 일을 안 합니까? 제가 늘 들은 예가 그거 아닙니까? 저 스픽스에 나와가지고 출연료를 받습니다. 예. 출연료만 받고 제가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큰일 나지. 도로 뱉어내. 그렇죠. 그 소송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금 소송하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등원을 가지고 협상까지는 양해를 하지만은 마치 국민들을 겁박하는 식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거의 전 세계에 없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저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이렇게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다수결 표결로 가능하다.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러면 가능하니까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안 나올 수는 있죠. 네, 안 안 나오면 나올 수는 처벌을 있고, 감수하고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건 자유인데 안 나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누가 거는 처벌해? 국회에서 국회에서 고발하면은 그 고발- 대상을 처벌할 수 있죠. 아니 권익위도 처벌 안 하는데? 아니 이제 권익위도 권익위에서는 뭐 명분을 나름의 주는데? 엉뚱한 이제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권익위 관련된 청문회도 좀 하자는 거예요. 좀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필요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나와야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분은 사인이 아니거든요. 공인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예요. 근데 뇌물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수사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법 위에 서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민주공화국 원리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당연히 불러서 따 좀 물어봐야 된다.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도 뭐 포토라인에 세운다 안 세운다 뭐 에이. 말만 있지 예. 거기도 안 서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나오냐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나올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뭐 검찰이야 윤석열 대통령 후배들이니까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아닙니까? 욕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에요. 내 새끼 중에 버린 새끼가 몇 있어.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검찰에서는 소환조차 안 하지만은 네. 국회는
예. 그게 아니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 수사조차 막는다 그러면은 국회가 나서서 밥값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아, 그 눈에 그 뭐라고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였었는데 눈에 그게 넣어도- 내 등 뒤에다 칼을 찌르네.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네. 저는 이 청문회는 아니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부인을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면 저 응당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경험해 보면서 절대적인 성역은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이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 99.99% 100%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론들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 청문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이제 이렇게 좀 또 반론이 여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까 저희 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검찰이 뭘 잘 해야지 그럼.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 수사 방향, 수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수사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즉 가방을 준 쪽, 디올백을 준 쪽의 수사를 이미 받은 분들이 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가방을 받은 쪽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내지는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청문회 추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할 뿐이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몰아준 이유는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라고 몰아준 거잖아요, 표를.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 시작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다 소집하고 그다음에 뭐 단독으로 뭐 네. 법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국민권익위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그것도 역시 11개 이외에 다른 것은 국민의힘에게 그 상임위를 줄 테니까 돌아와라 했는데도 지금 안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무위원회도 네. 우리가 가져가서 나 네. 권익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수사 중이니까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못한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못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국정조사하면서 수사를 뒤늦게 했고요. 네. 못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명분은 삼고 있지만 실제 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검찰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수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를 부를까 말까만 매일 회의만 하고 있겠죠. 결국 그 수사의 회의도 안 하시지. 수사의 ABC라고 하는 명품백이라는 그 뇌물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했고 청탁이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도 안 뺏어왔거든요. 예. 근데 뭔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수사할 때 그렇게 해줍니까? 뭐 서면으로만 받습니까? 진술서만 받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 말장난에 국민들이 이제는 지겹다라는 생각이고 전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뇌물죄보다 더 넓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저는 뇌물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위반인 거예요. 왜 기준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건 맞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법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 그럼 대통령이 영부인이 이제 뇌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다 뇌물 받아도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길을 터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권익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국회가 저는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계속 뻗대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가 국회 안 열어야 됩니까? 뭐 국민의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어느 정도 했을 때 예. 정무위원장 빨리 선출해가지고 네. 권익위원장 불러서 쪼사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아주 쪼사야 됩니다. 네. 난 이 모습도 보고 네. 싶어. 지금 네. 이제 그 안 나오면 만약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면은 용산으로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쳐들어가야죠. 요 동행 명령장 들고. 들어가야죠. 현장 조사 뭐 한다고 했던 들어가야죠. 거.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동행 명령장 들고 이제 가야죠. 간대. 예. 가면 이제 거기서 맞겠지? 가야죠. 막으면 이제 아니 왜 그 저기 목사님 들어가실 때는 안 맞고 네. 나 들어갈 땐 막습니까? 이러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현장 조사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권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비판도 나옵니다만 아니 진실을 규명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만약에 방해하거나 막는다면 그건 국민을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네.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네. 아니 김건희 여사 건희 등장하셨어. 여사님이 오셨나? 용산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오셨네. 아, 저 안녕하십니까? 이게 요새 네. 순방 갔다 온 이후로 네.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에코백은 왜 가지고 가신 건가요? 아, 제가 우리 국민들도 조롱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에코백. 네, 앞에서는 다른 백하고 뒤에서는 다른 백하고 앞에서는 네, 에코백하고. 네. 약간 위선적인 거를 좀 네, 즐기시나 봐요. 그렇죠. 거기 안에 또 바이바이 뭐 플라스틱 예, 백 바이바이 써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 그래서 그 강아지도 대통령 있고. 부인은 네. 에코 환경을 생각해야 돼. 네. 대통령 부인은 언제까지나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에코백 안에 다른 백 들어 있었다. 아, 아니 그거를 임세은 소장님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시간이 9시 50분으로 아니 원래 7시 50분. 7시 50분. 그 네네. 스픽스 이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네. 9시 50분이라 떡하니 써 있습니다. 그게 네. 전에 처음에 할 때 네. 그걸 보셨구나. 네. 네. 아, 우리 저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저건가 봐요, 누가. 네네. 네, 알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민생경제연구소 네. 소장이시잖아요. 예, 안진걸 맞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네, 예, 그거 잘 되고 있죠? 뭐 잘 되고 뭐 할 게 없는 게 저희는 어차피 월급도 안 받는 그냥 무보수 봉사직이라서 그래요? 네, 잘 되면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죠. 찾는 데가 많으면. 그 이름을 지으셨다면서요? 난 안진걸 소장이 지으신 줄 아, 알았지? 예. 그냥 네. 뭐 원래 민생연구소라고 하려다가 그러게. 뭔가 또 이렇게 경제가 들어가야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일 것 네, 같아서 네. 네, 이렇게 짓게 예, 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좀 쫄리는 상황이에요. 저요. 여기도 줄임말 무슨 연구소 있다며. 아, 우리는 이제 드림 연구소. 아. 비영리, 비상설. 제 거기는 마음속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아, 저희 그 수석 연구위원이 예, 저 수석 연구원. 아니 뭐 모르는 새에 뭐 이렇게 자꾸 차렸어요. 예, 아니 그냥 페이퍼 컴퍼니.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안 나오면은 네. 용산으로 찾아가겠다. 네네네. 뭐 이렇게 정정래 저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이 지금 아니, 민주당이 홀로 지금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전 너무 지금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개문발차 일단 시작한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효능감 있게 쭉쭉쭉 처리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21대와는 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오늘 참 이게 감회가 새로웠던 게 뭐냐면 네. 지금 라디오에서 제가 오다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오늘 좀 이동이 많았어요. 근데 탄핵 이야기를 한 10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단어에서. 아 진짜요? 예. 뭐 탄핵 이야기 예를 들면 그냥 뭐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뭐 탄핵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제가 딱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초만 해도 탄핵 이야기를 저는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나서. 탄핵 요정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탄핵 내 인생의 목표는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 탄핵 요정.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당에 계신 분들이 제가 탄핵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했어요. 맞아요. 그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네. 역풍이 분다. 그 당의 당론도 아닌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대표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조심했던 분들이 이제 막 원내대표고 누구에서 탄핵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 바뀐 거의 원인은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식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모든 장관이든 그 지금 해당되는 관련 부처에 있는 높은 분들 이런 분들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국회에. 그래서 뭐 청문회 통해 가지고 여기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 이제 불출석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이제 위증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서 이제 법이 예.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되니까 더 엄격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 국무위원들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그냥 아.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아, 아니 국무위원이 아파서 못 나왔거나
받거나 사유가 있어서 소명이 돼서 못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은 본인이 해야 될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 제1의 책무를 안 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 여당에서 만든 특위로만 쪼르륵 가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거 한 두세 번 반복되잖아요.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바로 탄핵해버리면 돼요. 네. 그걸 더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국민의힘 의원들 돈을 세비를 받아먹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제가 참 국민들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임위에서 여는 전체 회의나 이제 그런 일반적인 회의는 뭐 장관이 못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밑에 사람이 대리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제성이라는 게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셔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입법청문회가 2000년대에 이게 개정안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많이 안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입법청문회는 실제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불렀는데 안 나와? 안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신들이 나와서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고 그 비근한 사례로 이번에 21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그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요 관련된 관련지들이 무더기로 나오잖아요. 해병대 그러니까 왜 나오겠어요? 고발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일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어서 나와서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그래서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유기에 대해서 교사죄로 갖다가 넣고 예. 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 갖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법을 어긴다. 그럼 국회가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후퇴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법청문회란 카드를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정무위도 그렇지만 아니 입법청문회를 열긴 열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우리 이거 열고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할 거야라는 카드를 이게 전략적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카드는 국민의힘을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청문회라는 건 결국 국회 주도권을 가져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선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뭐 민주당의 질의가 좀 과도하거나 내지는 뭐 증인이나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여당에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죠. 아니 그 여당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기관장들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이 산적이 돼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예.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리고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네. 기관장들 뭐 안 나오면 진짜 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이요 안 네. 나오면은 나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 나오면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들은 탄핵을 해서 그 신분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 그치. 학생이 학교 가는 게 자랑입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합니까? 학교에 학칙에 따른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오는 게 무슨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를 안 나온다? 그럼 잘라버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세요. 기관장 같은 문제나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부처의 공무원들도 네. 그 실무자의 뭐 답변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텐데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공무원이나 실제로 여기 와서 위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위법한 행위들을 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거를 절대 못 받게 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조치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와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막 누가 시키면 시켰다 아니면 뭐가 했다 하지 아닌 그러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해버리면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들이 연금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연금. 네,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실히 민주당이 아마 짚고 넘어갈 거다. 뭐 연금뿐 아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행동으로 다 보여드리겠다. 네. 기관장이 저 출석 안 하면 직접 찾아가고 자료 제출 안 하면 내 명의로 고발하겠다. 그 헌법 딱- 8조에 보면요.
공무원의 정체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써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데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라고 지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사유 없이,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을 때 못 나오죠. 근데 아무 사유 없이 국회를 무시하면서 안 나와버린다? 이거는 바로 국민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럼 국민에 대해서 무시하는 봉사자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이라고, 우리가 공복이 이제 종이라는 뜻인데 네. 어떻게 종이 주인이 부르는데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 기강,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뭐 답변 태도도 그렇지만은 너무 불량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권위를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에 좀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좌판 뒤없는 뭐 깡패냐, 동네 깡패냐, 이렇게 하는 게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의원들도 착각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회라는 데는 어딘가,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깽판을 치는 게 아니라요. 절차에 따라서 그냥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 활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데 단지 그들이 안 했다는 이유로 깽판을 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인규 우리 위원, 아니 뭐죠? 변호사. 오랜만에 봐가지고 또 위원들이 뭐 난리 났습니다. 신인규 위원. 우리 네. 신인규 변호사께서 뭐 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이 결석해놓고 그러니까 학교에 참석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왜 깽판 쳐 나는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놀자 이런 예.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받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법과 원칙대로. 근데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엔 자기네끼리 동아리를 만듭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그래서 우린 수업 참여했다고 해버리면 이건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본회의를 월요일에 10번 했는데 아직 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야 상호 간에 좀 합의를 하고 와라야지, 이런 요구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또 수박 얘기가 나오면서 또 찍혀가지고 엄청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뭐 저는 이 시점에서는 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네, 또 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국회에 출석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쪼사야 된다. 뿌사리님이 조사 부려야 돼. 쪼사 불어야 돼. 쪼아 먹어야 돼 그냥. 어? 조져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또 쪼사는 어렵. 조사 부려야 돼 그냥.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 아니 국민의힘은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민심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임세은 소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표로서 선출한 사람들이지 대통령이 임명한 애완견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보면은 거의 뭐 대통령에 대해서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내지 네. 홍위병처럼 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나온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회에 나오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깡패니 뭐니 아무리 어떤 단어를 갖다 들이받아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면 그게 깡패지. 예.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 깡패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갈수록 네. 명분이 약해지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네. 예언하건대 왜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정무위 카드도 민주당이 던지고 청문회 카드도 이미 던졌잖아요. 그리고 여론 주도권이나 이제 국회 주도권이 야당이 갖고 가 있는 건 뭐 숫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21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된 법안들 중에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놓고 안타깝게도 폐기된 법안이 많거든요. 네. 민생법안이나 아까 이제 누님이 말씀해주신 민생법안이나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법이 많아요. 그거를 만약에 또 민주당이 아니 국민의힘이 지지난달에 합의해 준 거 우리가 또 올렸네? 상정했네?
법안에 붙일 거네? 근데도 안 들어와? 니네는 민생을 생각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요. 명분이 없는 거죠. 들어올 겁니다. 네, 네. 뭐 안 들어도 들어야죠. 이제는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가는 사실 거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실 원래가 시한이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민주당은 사실 그냥 그럼 우리끼리 선출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국회의장이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내에 따라서 아마 요번 주까지는 어떻게 기다려보는 그렇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만 마냥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이 못 참지. 이제.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인내심을 갖되 이제 뭐 의장도 요 정도까지 중재를 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네. 이때는 다시 법과 원칙대로 다수결로 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어본 민주당 분들 논리가 뭐 재밌다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인 게 지난 2년 넘게 그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딱딱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딱딱딱 그냥 법에 맞게 원칙에 맞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민주당이 하는 게 다 국회법에 맞게 원칙에 따라 이 국회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관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시죠. 법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거고요. 물론 다만 저는 정치의 공간이니까 국회라는 곳은 관행이나 관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언제까지 근데 이거를 그럴 거야. 국회를 이렇게 뭐 정지된 상황에서 운영할 수 없는 거니까 일은 해야죠. 근데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저는 뭐 기대가 난망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내려오고 나잖아요. 뭐 임기를 만료해서 내려오든 어떤 상태로든 내려오게 되면 저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또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반드시 정치는 복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싸울 땐 예. 싸우더라도 그럼요. 관행과 이런 좋은 것들 부활시킬 필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백약이 무효기 때문에 네. 전 국회가 법대로 하는 것이 지당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당하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모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관행이나 정상적인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매너들이 불가능해요. 이미 21대 때 이제 우리 국민들과 또 야당 혹은 야당 지지자들이 완전 뒤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뭐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이런 거를 그 증인들 부르고 막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거 국민적인 안정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충격을 먹었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 하면 이태원 참사 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희생되신 그 부모님들 쫙 뒤에 앉아 계시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억나시잖아요? 그 슬프고 억울하고 한 그 부모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그 당시 수송보 수석이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웃기고 네, 있네라고 네, 하는 네. 그따위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상대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가 야 21대처럼 니네 협치? 이 정부에서 협치 따위 하지 마. 그냥 수로 밀고 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게 총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민주당 혹은 야당이 전체가 국힘이 아무리 때를 써도 혹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나도 그냥 법과 원칙대로 국민의 민의대로 가면 된다. 맞아. 네. 그렇게 그래서 네.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본캐는 우리 본연의 이 사람들이고 이제 부캐로서 지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임세현 소장님이 얘기한 거 우리 건희 여사님이 한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셨던 거 그대로 해서.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는 저 네. 천공스승. 네. 누구로 할 거예요? 네. 부캐. 저는 잘 못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있어? 신인규 가능하다. 신인규. 제 안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끄집어 그래 보겠습니다. 나도 오늘 오면서 연습 무지하게 하고 왔어. 뭐 하셨어? 부캐로 뭐 하려고. 자, 한번 자,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 저희 스픽스에 예. 김건희 여사께서 나오셨는데 네.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답니다. 이러면 예. 안 된다고. 자. 내가 그 중앙아시아 그 탄탄탄 갔다 오는 동안에 국회가 개판이 되더라고요. 내가 개 좋아하긴 하지. 그래서 우리 집도 개를 6마리 키우잖아. 그래서 이제 2마리 얻어오긴 했다. 근데 원래는 10마리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또 그게 또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천공이
팔이 좋대 숫자가. 그래서 두 마리는 놓고 왔어. 그래서 일단 8마리를 키울 건데 그 걔가 정말 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은근 정치 많이 알잖아. 우리 아저씨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려주는 거야. 야, 잘한다. 와, 잘한다. 와. 깨로. 복사기네, 네, 복사기. 복사기. 아. 진짜. 나 그거 꼭 보고 싶었어요. 너무 진짜 잘하세요. 잘한다. 웃지도 않고 아니,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 뭐 우리 남편? 우리 아씨. 우리 아저씨 아무것도 몰라. 이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해야 됩니까? 자, 참고. 나는 아니 오는 게 있어? 이제 아, 전기를 받아야 시간이 돼요. 좀 있어야 돼. 그렇구나. 만나는 시간. 시동 걸어야 돼. 내는 김건희 여사한테 숫자 8이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는 공이 좋다. 내 이름이 뭐 2000공이에요. 공이 좋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좋다. 너무 진짜 똑같으시다. 진짜 부단히 노력하시네. 그럼요. 예. 네, 저 많이 고맙습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 딱딱한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좀 즐거우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아까 들어가기 전에 짰습니다. 네. 뭘 좀 해야 되는데 자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 부담될까 봐 기대가 그러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대가 나올까요? 아니야. 알았어. 같이 도와줄게요. 알았어. 아니 같이 뭐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그래. 되게 부담 많이 가질 것 자, 같아. 뭔데요? 뭐 할 건데요? 몇 개 있어 지금? 몇 그래요? 개? 몇 개는 자, 아니고요. 예. 자, 아니, 저는 또 이런 거 잘 못합니다만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웃겨. 현타 왔잖아.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지?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그만둘까요? 오! 똑같아. 오! 똑같아. 그리고 또 또? MB 있잖아. MB. MB요? 나에게 물어달라. 나를 불러달라. MB의 계절입니다. 설렁탕과 함께. 아유 죄송합니다. 전 잘 그렇구나. 못해가지고. 아니 너무 잘했어. MB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MB 있어? 계속 네, 나와. 막 신의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은 어머.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어머 언제 그런 거 연습했어요? 요 정도는 됩니다. 대단하다. 아니 어디 연수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연수 성대모사 다녀왔네. 연수를 다녀오셔가지고. 이상민 사장님이라고요. 저희 그 위에 사장님이신데 이상민 사장님이 가끔 사사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그게 아무리 사사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잘 안 되는데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MB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제가 일단 좀 출연시켜봤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욕심 있어. 한 번 하니까 막 계속 뭐가 계속 생기죠. 나겠어. 진짜 잘하시네. 나도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흉내가 안 돼가지고 안 되네. 아니 연습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뭐였죠? 얘기하시면. 뭐였죠? 나는 이은재 의원이 있잖아. 이거 기대돼. 때마다 사퇴하십시오. 예. 그쵸. 이제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라는 거. 한번 일갈 가해주세요. 일갈. 일갈 해주세요. 예, 자. MS 오피스하고 오! 한글와도 그거 일괄 구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렇게 거짓증을 하십니까? 오 비슷해. 와 이거 연습 많이 어디서 하셨다. 캔세이를 놓고 요러고서 혈서 한번 쓰시면 완성됩니다. 야, 근데 혈서는 매직으로 빨간 형님 매직. 이거 오늘 하루 연습하신 거예요? 우리 나 오면서 미안해. 차에서 너무 오면서 잘하신다. 비슷했어요? 진짜 복사기. 너무 잘하신다. 와. 어디서 야지를 놓고 말이야? 야, 하루 연습하신 거예요? 잘하신다. 야, 역시 클래스가 안 변하시네. 확실히. 아니 옛날에 라디오에서 탤런트가. 한번 해봤는데 오늘 나 뭐를 하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희 네, 여사 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유, 재밌게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 막 오시기 전에 짰었잖아요. 근데 이은재 의원님은 굉장히 대사가 쉽죠. 네. 사퇴하세요만 하면 되기 사퇴. 때문에. 화만 인상 쓰고. 네. 맞아요. 사실 표정이 좀 더 쉽죠. 그 표정. 목소리 되겠어? 응? 사퇴하십시오 되겠어? 그건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건 어렵죠. 사퇴하시오. 우리 세은이 청와대 데리고 있었지요. 우리 세은이 부대변인. 아유, 우리 세은이 네. 잘하고 있어요. 예. 요거까지.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기 아이고.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아유, 하고 있습니다. 예. 노래 엄청 한다. 여러분 저희 그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저 뒤에 저희 광고판이 있습니다. 어떤 딴 데는 뭐 광고 막 크게 막 받아도 저희는 이렇게 소소하게 조그맣게 여러분 우리 애들 잘 키워야 됩니다. 예, 명문대 출신 온라인 1:1 화상 수업 중고등학교입니다. 탑 클래스 온리 유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 주십시오.
02-597-3960입니다. 02-597-3960. 예, 저희에게 도움 주시는 탑 클래스 온리 유. 예, 여기가 그렇게 믿음직스럽다고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중고라서 안타깝네요. 저희 왜요?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초등까지 있으면 딱 하면 좋은데. 애들 클 때까지 저희가 공부할게요. 아니 근데 예. 또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잉글리시가 중요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거의 뭐 영어를 평상시에 많이 달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잉글리시는 컨버세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탑 클래스 온리유를 아주 그냥 상담을 받으셔야 돼. 대통령님 노래 한번 해주세요, 노래. 롱롱 타임어고. 예,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아이고, 예, 웃프죠, 웃퍼. 예, 그래도 용기 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